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앱들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CTV 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이나 또는 회사, 사무실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CCTV를 찍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랍 속에 보시면 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두 대는 있으실 거예요. 예전 스마트폰들. 자, 그런 스마트폰들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CCTV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상당히 좋아요. SEECI, CCTV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앱은 설치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서 설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실행하시면 권한 수락해야 한다고 하죠. 자, 확인합니다. 촬영 동영상 녹화 허용해야겠죠. 오디오 녹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영약관 동의해야죠. 자, 동의 버튼 누르면 모두 동의합니다에 동의 버튼 다시 누르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은 구글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인데요. 자, 이 앱을 쓰시려면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쓸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찍는 그 영상을 확인하는 스마트폰에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대신 동일한 아이디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사인 인 위드 구글 해볼까요? 자, 아이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중이라고 나오죠. 자, 정상적으로 로그인 됐다고 나오죠. 자, 보시면 카메라 모드가 있고요. 뷰어 모드가 있죠. A 디바이스, 즉 카메라 모드는 CCTV가 되는 거고요. B 디바이스, 뷰어 모드는 그 CCTV로 찍은 영상을 확인하는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이 스마트폰이 되겠고, 자, 여기 있는 A 스마트폰은 CCTV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동일한 Gmail 아이디로 접속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CTV 카메라로 쓰이는 스마트폰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누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카메라 모드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요. 카메라 모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닫기 하고요. 자, 그 다음 설명 메뉴는 다시 볼 수 있다고 하죠. 자, 여기에 다시 기본 사용법 설명이 나오죠. 자, CCTV로 쓰이는 스마트폰은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CCTV를 확인하는 스마트폰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CCTV로 쓰일 카메라에서 지금 접속을 했어요. 구글 아이디로 접속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닫기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CCTV로 쓰일 카메라에서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CTV로 쓰이는 스마트폰에서 이 부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신호가 나오고 이제 접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CCTV로 쓰이는 스마트폰은 S5 기기인데요. 자, 카메라 접속 암호 핀 번호를 1, 2, 3, 4 기본 값으로 지정을 해놨죠.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됐네요. 지금 CCTV로 쓰이는 스마트폰을 바깥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쪽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전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내 소리와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전부 서로 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스피커 볼륨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화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돌리는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CTV로 쓰이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놨을 때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촬영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배터리 소모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원을 연결해서 이용하시면 CCTV를 다른 걸 또 구매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예전에 쓰시던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CCTV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앱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상태에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지 않고 데이터 통신으로 연결해도
아무 상관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구글 아이디만 동일한 아이디로 설정이 돼 있으면 나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고 데이터 통신 상관없이 외부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 멤버스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성 멤버스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지워졌다거나 없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 치시면 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 멤버스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앱은 몰라도 이 삼성 멤버스 앱은 꼭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멤버스 앱을 실행하게 되면 멤버스 픽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지금 팁이라고 해서 갤럭시 알림 기록 확인 방법이라고 나오죠. 이런 팁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요. 이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것도 나오죠. 자, 이런 것들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가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기능이 작동을 잘 안 한다거나 할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AS 센터를 방문을 하죠. 그런데 뭐 일을 하시다가 방문하시기도 힘드시고 또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하죠. 본인이 스스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있는 자체 진단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부터 심카드, SD카드, 센서, 손전등, 버튼 스피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와이파이, 블루투스 전부 다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들은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터치가 잘 안 돼요. 자, 어느 부분에 가면 터치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터치 화면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끌어내리며 격자를 모두 채우라고 하죠. 자,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격자가 전부 채워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격자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터치 센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AS 센터에 가서 AS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본인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가끔 자꾸 끊어져요. 인터넷을 하시다가 보면 가끔 자꾸 끊어집니다. 그럴 때는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와이파이를 확인하죠. 자, 그래서 신호색이 매우 강함, 그리고 와이파이 이상 없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남은 진단 이어서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전체 진단을 다 해주게 되죠.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진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실 때는 남은 진단 이어서 하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차례대로 진단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진단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AS 센터 방문 전에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방문하시고요. 일단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AS 센터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면 AS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고요.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 치시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티즌 코난 앱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앱은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 설정은 안심하고 설정하셔도 될 거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허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든 파일에 대한 권한 접근 허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티즌 코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 상태, 외부 저장소 읽기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네, 권한 허용합니다.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 허용해야겠죠. 다른 앱 위에 표시에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전체 동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악성 앱을 검사 중이죠. 자, 이 시티즌 코난 앱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과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그런 앱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검사하는 앱들을 보면 오히려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든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오히려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앱은 경찰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정 지역에 전화 사기 범죄가 급증할 때는 안내 메시지 준다고 하죠. 자, 설정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현재 의심되는 악성 앱 없다고 나오고요. 의심되는 악성 앱 설치 파일도 없다고 나오죠. 자, 이 앱을 설치하시고 언제든지 스마트폰이 좀 이상하다 또는 문자로 이상한 주소를 받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끔 터치하는 경우가 있죠. 습관적으로. 자, 그럴 때 왠지 찜찜하시다 할 경우에는 악성앱 검사 버튼 한번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시면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시티즌 코난 앱은 전화 사기 악성 앱 탐지 앱이고요. 피싱 아이즈 풀 버전이 또 있습니다. 이 피싱 아이즈 풀 버전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앱이 되겠어요. 악성 어플을 탐지한다든지 스미싱 메시지를 탐지한다든지 가족 및 지인에게 보호 알림을 한다든지 사기꾼 전화 가로채기 같은 것도 방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즌 코난 앱 설치하시고요. 피싱 아이즈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이런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금융 사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무작위로 배포되는 그런 피싱 문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두 가지는 되도록이면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모바일 팩스죠. 자, 이 앱은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모바일 팩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콘 잘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모바일 팩스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접근 권한 안내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SK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다시 보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해야 되고요. 전화 걸고 관리 허용합니다. 그 다음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도 허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약관 동의를 해야 되죠. 전체 동의하시고요. 다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팩스 번호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쓰던 번호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저 번호를 안 쓰고 새로 만들겠다 하시면 신규 가입 체크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번호를 뒷자리로 두고요. 앞자리 번호들만 바꿔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로 하겠다 그러면 다음 누르면 이제 앞으로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고유 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번호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이동 중에도 상관없이 팩스를 받고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하게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팩스를 보내실 때는 사진 문서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요.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해서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팩스를 받았다 하실 경우에는 수신 내역에 가시면 받은 팩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낸 팩스는 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뿐이지 말 그대로 진짜 팩스예요. 팩스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팩스를 보내야 될 때는 스캔을 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사진을 찍은 다음 사진 문서 첨부 버튼 누르시고요. 갤러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는 문서만 선택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문서 가져왔죠? 네, 제가 스마트폰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자, 이거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구역이 너무 넓다. 저는 여기만 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잡고 움직이세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위쪽도 필요 없으면 이렇게 또 내리세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이미지 사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팩스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릭 버튼 눌러서 또 이어서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바일 팩스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앱이 되겠죠. 팩스 같은 거 이용하시기 위해서 뭐 관공서도 가시고 동사무소 가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4가지 앱을 알아봤습니다.